내부 도형을 이용해서 원피스에 다트를 넣고 밑단에 패턴을 셔링을 잡아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도형들은 패턴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주머니를 달거나 패턴을 내부 선분 기준으로 접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즉, 현재는 재봉선을 패턴 외곽선에만 설정할 수 있지만 내부 도형을 패턴 안쪽에 그렸을 경우엔 내부 도형선을 따라서 재봉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내부 도형은 패턴 안쪽에만 그릴 수 있으며 패턴 바깥쪽에 그리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이 3개의 툴은 왼쪽의 패턴 툴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그리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패턴 안에서 점을 클릭해서 다각형 도형을 생성하거나 점을 클릭하다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곡선 도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도형은 패턴처럼 면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분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분을 그리다가 마지막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분이 완성됩니다. 사각형 툴도 마찬가지로 패턴 안에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리거나 한번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해 사각형을 생성합니다. 원 툴도 마찬가지로 패턴 안에서 드래그해서 그리거나 한번 클릭해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형 도형을 생성합니다. 다트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다트를 생성하거나 한번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해서 다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이 다트의 중심이 되며 레프트는 중심부터 왼쪽을, 라이트는 중심부터 오른쪽을, 업은 중심부터 위쪽을, 다운은 중심부터 아래쪽을 의미합니다. 다트는 내부 도형과 달리 아바타 창에 동기화하면 이렇게 패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3D에서는 의상 패턴의 시접을 사용하지 않고 완성선을 이용해서만 의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트의 시접은 이렇게 없애고 다트의 외곽선만 이용해서 의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 도형을 이용해서 시접이 있는 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도형을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은 내부 도형은 서로 겹쳐서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겹쳐서 그리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안정성을 위해서 패턴 외곽선에 지나치게 가까이 그렸을 경우엔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패턴 외곽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린 후에 필요에 따라 점을 이동해 패턴 가까이 이동합니다. 떨어져야 하는 최소 거리는 0.5mm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 도형을 이용해서 원피스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툴을 선택하고 원피스의 한쪽에서 다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과 같이 동기화 버튼이 켜져 있기 때문에 다트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선분 재봉 툴을 선택하고 다트를 재봉선의 너치에 유의하면서 재봉합니다. 패턴 선택 툴로 다트를 선택하고 이때 다트도 패턴의 점이나 선분과 마찬가지로 패턴 안쪽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합니다.
컨트롤 C로 다트를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다트를 붙여넣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트를 놓습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동일한 수평선상에 다트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앞판에 두 개의 다트를 선택하고 복사해서 뒷판 패턴에 붙여넣기 합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것처럼 다트가 봉제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밑단 선분에 고무줄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속성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Selected Line 메뉴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라스틱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스트렝스에서는 고무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일라스틱 레이쇼에서는 고무줄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80이라는 것은 선택한 선분을 100으로 봤을 때 선분의 길이를 80%로 줄여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60을 입력하겠습니다. 뒷판의 선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일라스틱에 체크한 후에 비율을 6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각형 패턴을 추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패턴 툴을 선택하고 원피스의 너비보다 넓게 사각형 패턴을 그립니다. 이때 동기화 버튼과 시뮬레이션 버튼이 모두 켜져 있으면 패턴이 생성되면서 즉각적으로 반영되면서 시뮬레이션의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재봉선을 설정해서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패턴이 재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떨어진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에 Rearrange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앞판 패턴을 기즈모의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원피스의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패턴 창에서 이 앞판 패턴을 복사해서 뒷판 패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재봉으로 뒷판 패턴과 재봉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창에서 뒷판 패턴을 아바타의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뒷판 패턴의 속면이 아바타를 향할 수 있도록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Flip Horizontally 좌우 뒤집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패턴의 옆선을 선분 재봉으로 재봉합니다. 이때도 패턴 창에서 뒷판의 패턴이 한번 뒤집어졌음에 유의하면서 가까운 쪽을 먼저 재봉합니다. 이때 재봉하는 두 선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바타 창에서 마우스로 패턴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이 파란색의 피킹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킹 포인트는 패턴 창의 동일한 위치에도 나타나서 3차원에서 클릭한 지점이 2D 패턴의 어느 지점인지 알려줍니다.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재봉돼야 하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피킹 포인트를 보면서 재봉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사각형의 패턴이 봉제됩니다.
이제 내부 도형을 이용해서 패턴의 외곽선뿐만 아니라 패턴 안쪽에도 사각형 패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트 버튼이 켜져 있으면 작업 속도가 느리므로 시뮬레이션 버튼을 끄고 내부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하다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밑단의 곡선과 같은 내부 곡선을 생성합니다. 마지막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곡선을 완성합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뒷판 패턴에 곡선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각형 패턴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이때 패턴의 옆선을 봉제한 이 재봉선은 함께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분 재봉으로 내부선과 사각형 패턴을 재봉하고 아바타 창에서 패턴을 알맞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것과 같이 패턴이 봉제됩니다. 의상 작업이 완료됐으면 패턴의 입자 간격을 낮춰서 의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간격이란 보이는 것과 같이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삼각형들의 변의 평균 길이를 말합니다. 패턴을 모두 선택한 후에 오른쪽의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패턴 메뉴의 입자 간격 메뉴에서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현재는 2cm 간격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로3D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패턴의 간격이 20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클릭하고 간격을 5mm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의상의 주름이 점점 조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 간격이 이와 같이 작을 경우엔 시뮬레이션 속도가 그에 맞춰서 느려지므로 의상을 착장하고 디자인할 땐 기본 간격인 20mm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의상 이미지를 얻을 때 입자 간격을 낮춰서 고퀄리티의 의상 이미지를 얻도록 합니다. 이 입자 간격은 최소 3mm에서 700m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